여러분, 안녕하세요. 토리의 사연다락방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됩니다. 경찰서에서 전화 왔는데요. 따님이 재벌 할머니를 폭행했다는데. 아니, 잠깐만요. 폭행이라니요? 17살 거지 소녀가 70대 재벌 할머니를 때렸다고요?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그 소녀는 할머니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요? 단 한마디로요. 그 목걸이 당장 빼세요. 자, 그럼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2024년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그곳은 명품 백화점들이 즐비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화려한 거리입니다. 루이비통, 샤넬, 구찌, 하나같이 수백만 원짜리 가방들이 쇼윈도를 빛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의 구석, 백화점 뒷골목 쓰레기통 옆에는 17살 소녀 민지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손으로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제발, 오늘은 뭐라도 있게 해주세요. 그녀의 옷은 때가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며칠을 감지 못해 기름기가 흘렀고요. 얼굴은 굶주림으로 창백했습니다. 민지는 3개월 전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를 빼앗겼습니다. 화재였습니다. 엄마가 운영하던 작은 보석 세공 공방에서 일어난 화재. 경찰은 말했죠. 가스 누출 사고였습니다. 유감입니다. 하지만 민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날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말을요. 민지야, 엄마가 내일 경찰서에 가야 할 것 같아. 어떤 나쁜 사람이 엄마한테 이상한 걸 만들라고 했거든. 무슨 이상한 거요? 목걸이인데 안에 뭔가 나쁜 걸 넣으래. 엄마가 거절했더니 협박을 하더라. 그날 밤 엄마는 잠들기 전 민지를 꽉 껴안았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뭐가 되든 넌 정직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공방은 불타올랐고 엄마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친척들은 말했습니다. 민지는 돈도 없고 연고도 없으니까 고아원 보내야지. 하지만 민지는 고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엄마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누가 엄마를 죽였어? 그 목걸이, 그 나쁜 목걸이 때문에 엄마가 죽었어. 민지는 엄마의 작업실 잔해에서 간신히 찾아낸 노트 한 권을 품에 안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먹을 것을 찾아, 잠잘 곳을 찾아, 그리고 진실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날 오후 2시, 민지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롤스로이스 한 대가 백화점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우아한 할머니,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그리고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수천만 원어치의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 하지만 민지의 눈은 그 어떤 것에도 머물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곳, 할머니의 목에 걸린 눈부시게 빛나는 에메랄드 목걸이. 민지의 동공이 확대됐습니다. 저거잖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작업했던 그 목걸이. 민지는 엄마의 작업 사진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노트에 붙어있던 사진들을요. 바로 저 에메랄드 목걸이.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거절했다고 했는데 누군가 엄마 대신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안에는 민지의 머릿속에 엄마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안에 뭔가 나쁜 걸 넣으래. 순간 민지의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안 돼. 저 할머니가 위험해.
민지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놀라 피했습니다. 야, 거지다. 조심해. 경호원 2명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지가 할머니 앞 2미터까지 다가왔을 때 멈춰. 경호원들이 민지를 막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할머니, 그 목걸이 당장 빼세요. 당장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저 거지애가 미쳤나 봐. 누가 좀 말려. 할머니, 차순덕 회장은 민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저 아이 누구요? 경호원이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불황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잠깐. 차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민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얘야, 내가 뭐라고 했니? 민지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습니다. 그 목걸이 가짜예요. 아니, 가짜보다 더 나쁜 거예요. 가짜? 차 회장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이게 가짜라고? 이건 3천만 원짜리 에메랄드 목걸인데? 아니에요. 저희 엄마가 그거 만드셨어요. 아니, 만들려고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런데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안에 독이 들어있어요. 할머니를 죽이려는 독이요. 주변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독이라니. 저 애 완전히 미쳤네. 빨리 경찰 불러. 하지만 차 회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개월 동안 차 회장은 이유 모를 증상들을 겪고 있었거든요. 두통, 어지럼증, 손떨림, 만성피로.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 드시니까 그러신 거예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 목걸이를 받은 건 정확히 2개월 전이었습니다. 동생 명희에게서요. 언니 생일 축하해요. 평생 건강하게 사세요. 차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뭐니? 민지. 강민지예요. 민지야, 내 엄마 이름은? 강수진이요. 차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수진. 그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내 엄마가 보석 세공사였니? 네. 명동에 작은 공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3개월 전에 화재로 민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 목걸이 때문에요. 차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준 목걸이, 2개월 전부터 시작된 이상한 증상들, 보석 세공사의 의문의 죽음, 그리고 이 아이, 김 실장. 차 회장이 경호팀장을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이 아이를 경찰에 넘기지 마. 내 차에 태워. 네. 하지만 회장님, 내가 하라는 대로 해. 차 회장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뭐야, 저 거지애를 차에 태워. 재벌들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차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얘야, 내가 한 말이 거짓말이라면 넌 큰일 난다. 거짓말 아니에요. 민지가 가방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 엄마 작업 노트예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차 회장이 노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차 회장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1월 15일 의뢰인 차명희 여사. 의뢰 내용 에메랄드 목걸이 복제본 제작. 특수 요청 24시간 이상 착용 시 체온으로 활성화되는 마이크로 캡슐 삽입 가능 여부 문의받음. 나의 답변 불가능하며 그런 용도라면 거절. 의뢰인 반응 협박. 당신 딸 생각해서 잘 생각해보라고 함. 결정 내일 경찰 신고 예정. 그 아래에는 목걸이 디자인 스케치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지금 목에 걸고 있는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차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명희, 내가 정말 그녀의 손이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차 회장은 재빨리 목걸이를 풀어 경호원에게 건넸습니다. 이걸 당장 증거물 봉투에 넣어. 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분석 의뢰해. 네, 회장님 대체 묻지 말고 해. 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아니면 배신감 때문인지 그녀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차 회장은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얘야, 넌 방금 내 목숨을 구했을지도 모른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 거지 소녀가 재벌 할머니의 목에 걸린 목걸이의 비밀을 알아챘습니다. 그 안에는 정말 독이 들어 있을까요? 그렇다면 누가 왜 차 회장을 죽이려 한 걸까요? 그리고 민지의 엄마는 정말 사고로 돌아가신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곧 밝혀집니다. 계속해서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롤스로이스는 조용히 강남의 거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는 묵직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었고 민지는 고급 가죽 시트에 웅크린 채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재벌 할머니 앞에서 소리를 지르다니. 민지는 후회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몸이 저절로 움직였거든요.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민지야, 누군가 위험에 처했는데 내가 도울 수 있다면 꼭 도와줘야 해. 30분 후 차는 한남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높은 담벼락 너머로 현대식 저택이 보였습니다. 내려. 차 회장이 짧게 말했습니다. 민지는 떨리는 다리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거대한 철문이 자동으로 열렸고 잘 정돈된 정원이 나타났습니다. 민지는 평생 이런 집은 TV에서만 봤습니다. 들어와. 차 회장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지가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민지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놀라웠습니다. 천장까지 닿는 대형 창문, 값비싼 미술품들, 대리석 바닥. 앉아. 차 회장이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지는 망설였습니다. 저 너무 더러워서요. 소파가 더러워질 것 같은데. 상관없어. 앉으라니까. 민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차 회장은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내 개인 주치의한테 전화해. 긴급 건강검진 받아야 해. 그리고 이 아이 먹을 것 좀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회장은 민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넌 마지막으로 밥을 언제 먹었니? 민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틀 전에요. 뭘 먹었는데? 편의점 쓰레기통에서 유통기한 지난 김밥이요. 차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부모님은? 엄마만 계셨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 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대요. 친척은 이모가 계시긴 한데 이모는 저 안 받아주려고 해요. 자기 아들 둘 키우기도 힘들다고. 민지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님, 식사 준비됐습니다. 집사가 커다란 트레이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미역국, 쌀밥, 불고기, 각종 반찬들. 민지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먹어. 차 회장이 말했습니다. 민지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첫 숟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 민지는 울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미역국 맛이었거든요. 차 회장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묘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15분 후, 민지는 그릇을 싹싹 비웠습니다. 차 회장이 물티슈를 건넸습니다. 이제 말해봐. 처음부터 끝까지. 민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작은 보석 세공 공방 이야기. 어느 날 찾아온 중년 여자 이야기. 엄마를 협박했던 일. 그리고 화재. 엄마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그런데 그날 밤, 민지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새벽 4시, 민지는 사이렌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을 보니 엄마의 공방이 있는 1층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민지는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이미 불길이 너무 커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소방관들이 민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우리 엄마가 안에 있어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엄마는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경찰은 가스 누출 사고라고 했어요. 하지만 전 알아요. 엄마는 항상 가스를 꼼꼼히 확인하는 분이었거든요. 민지가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이게 유일한 증거예요. 전 화재 다음 날 공방 잔해를 뒤져서 이걸 찾았어요. 금고 안에 있었거든요. 차 회장이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노트에는 엄마의 섬세한 글씨로 작업 일지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1월 15일 페이지. 의뢰인 차명희 여사. 연락처 10-XXXX-XXXX. 의뢰 내용 에메랄드 목걸이 복제본 제작 원본 사진 제공받음. 특이사항 의뢰인이 특수기능 추가 요청. 목걸이 내부에 24시간 이상 착용 시 체온으로 활성화되는 미세 캡슐을 삽입할 수 있는지 문의. 의뢰인 설명. 서서히 스며들어야 하고 흔적이 남으면 안 된다. 나의 판단. 명백히 살인 도구 제작 요청. 거절. 의뢰인 반응. 격앙. 당신 딸 강민지가 어디 학교 다니는지 안다. 잘 생각해. 나의 결정. 2024년 1월 16일 명동 경찰서 방문 예정. 신고할 것. 차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의.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명의. 차명희. 차 회장의 친동생이었습니다. 차순덕과 차명희는 자매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인생은 정반대였습니다. 차순덕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야망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나왔고 그곳에서 한별식품 창업자의 아들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 천대받았습니다. 가난뱅이 집딸과 결혼하다니. 하지만 차순덕은 능력으로 증명했습니다. 그녀는 경영학을 공부했고 회사 경영에 참여했고 탁월한 사업 감각으로 한별그룹을 식품업계 1위로 만들었습니다. 15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생 명희는 달랐습니다. 명희는 언니의 성공에 기대어 살았습니다. 언니 덕분에 좋은 차를 타고 명품을 사고 상류층 모임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회사 지분도 권력도 그저 차 회장의 동생이라는 타이틀뿐. 그리고 그 열등감은 독이 되어 갔습니다. 차 회장이 눈을 떴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국과수 분석 결과 나오려면 얼마나 걸려? 긴급으로 요청했으니 빨라도 내일 아침입니다. 좋아. 그때까지 이 아이는 여기 있는다. 2층 게스트룸 준비해. 알겠습니다. 차 회장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내일 아침에 모든 게 밝혀질 거야. 정말 괜찮아요? 괜찮고 말고. 넌 어쩌면 내 목숨을 구해줬을지도 모르는데. 차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내 엄마 일도 함께 밝혀낼 거야.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약속한다. 만약 내 말이 사실이라면 내 엄마를 죽인 사람은 반드시 대가를 치를 거야. 그 말에 민지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기 편이 되어준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다음 날 아침, 민지는 부드러운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하지만 꿈이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고 옆 의자에는 깨끗한 옷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지 양, 일어나셨나요?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민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거실에는 차 회장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어제보다 훨씬 창백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차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어. 네. 차 회장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놨습니다. 민지가 다가가서 봤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긴급 분석 보고서. 분석 대상, 에메랄드 목걸이, 증거물 번호 2024-XXXX. 분석 결과. 첫째, 해당 목걸이는 고품질 복제품으로 확인됨. 원본과 99% 유사하나 금속 성분 분석 결과 미세한 차이 발견. 둘째, 목걸이 금속 체인 내부에서 나노 크기의 마이크로 캡슐 40개 발견. 셋째, 캡슐 내용물 분석 결과. 주성분, 디메틸머큐리, 극독성 신경독소. 캡슐 파괴 조건, 섭씨 35도에서 37도, 체온 노출 시 24시간 후부터 서서히 파괴됨. 방출 속도, 매우 느림, 1개월에서 2개월에 걸쳐 방출. 증상, 초기에는 두통, 어지럼증, 손 떨림. 중기에는 시력 저하, 만성 피로, 근육 약화. 말기에는 신경계 마비, 사망. 검출, 일반 건강검진으로는 발견 불가. 혈액 내 수은 농도는 자연사 또는 노안으로 오인될 수 있는 수준. 넷째, 의뢰인 차순덕 여사의 혈액 검사 결과. 혈중 수은 농도 일반인의 8배. 신경계 손상 초기 단계 확인. 목걸이 착용 중단 및 즉시 해독 치료 필요. 결론, 이는 계획적 살인을 위해 제작된 도구로 판단됨. 민지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 차 회장은 침착했습니다. 아니, 침착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말하길,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대. 해독제 투여하면 6개월 안에 회복 가능하다고. 다행이다. 다행이긴. 내가 아니었으면 난 3개월 후에 죽었을 거야. 차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넌 정말로 내 목숨을 구해줬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엄마가 하셨을 일을 한 것뿐이에요. 차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엄마,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돈 때문에 타협하지 않으셨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돈보다 중요한 건 양심이라고. 맞아. 내 엄마 말이 맞아. 차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김 실장, 네, 회장님. 경찰청장한테 전화 연결해. 그리고 내 변호사들 전부 소집해. 지금 당장. 알겠습니다. 차 회장이 민지를 돌아봤습니다. 민지야, 내 엄마의 원수를 갚아줄게. 그리고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약속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독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차 회장의 친동생 차명희가 언니를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무엇이 한 여자를 이토록 악하게 만들었을까요? 그리고 차 회장은 어떻게 복수할까요? 이야기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경찰서에 특별수사팀이 꾸려졌습니다. 차 회장의 요청으로 검찰과 경찰이 합동수사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지만 차 회장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생을 직접 만나는 것. 한남동의 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룸. 차 회장은 평소처럼 우아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그 에메랄드 목걸이가 다시 걸려 있었습니다. 물론 가짜였습니다. 진짜는 증거물로 경찰이 보관하고 있었고 차 회장은 똑같이 생긴 가짜를 다시 만들어 걸었습니다. 언니, 차명희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 루이비통 가방, 카르티에 시계. 모두 언니 덕분에 살 수 있었던 것들이었습니다. 명희야 왔구나. 갑자기 왜 이렇게 급하게 부르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명희가 차 회장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언니의 목걸이에 머물렀습니다. 아직도 끼고 있네. 좋아.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명희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차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명희야, 요즘 어때? 건강은? 네. 전 괜찮아요. 언니는요?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명희의 목소리에는 가짜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도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봐. 에이, 언니. 아직 젊으신데요. 그나저나 목걸이 잘 어울리시네요. 제가 드린 거 매일 하고 다니시나 봐요? 차 회장이 목걸이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정말 마음에 들어서 하루 종일 끼고 있어. 명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다행이다. 사실 고르느라 엄청 고민했거든요. 어디서 샀어? 명동에 아는 보석상이 있어서요. 거기서 맞춤 제작했어요. 명동? 어디? 명희가 잠깐 멈칫했습니다. 왜요, 언니? 나도 하나 더 맞추고 싶어서. 너무 마음에 들거든. 그래요? 그럼 나중에 주소 알려드릴게요. 명희는 재빨리 화제를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언니 무슨 일로 부르신 거예요? 차 회장이 천천히 티스푼을 내려놓았습니다. 명희야. 네. 너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무슨 말씀이세요? 차 회장이 명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너 나한테 원망하는 거 있니? 명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솔직히 말해봐. 나 때문에 힘들었던 적 없어? 명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습니다. 힘들었냐고요? 언니, 솔직히 말할까요? 말해봐. 명희의 얼굴에서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힘들었어요. 평생 동안요. 차 회장은 아무 말 없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명희야, 언니 좀 봐라.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잖아. 명희야, 왜 너는 언니처럼 못하니?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갔고 좋은 집안 아들이랑 결혼했고 회사도 성공시켰죠. 모두가 언니를 칭찬했어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뭐였어요? 차 회장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너는 내 동생이었어. 동생? 그게 다예요? 저는 평생 차 회장의 동생이었어요. 저 자신으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명희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언니는 오빠한테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주식도 지분도 아무것도요. 명희야, 오빠는 왜 언니한테만 회사를 줬을까요? 나도 오빠 동생인데 말이에요. 차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너도 알잖아. 오빠가 회사를 내게 준 건 내가 15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기 때문이야. 나는 회사를 위해 내 모든 걸 바쳤어. 그래요. 언니는 능력자니까요. 그런데 나는요?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맞아요. 그거예요.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나는 언니처럼 똑똑하지 않아요. 나는 언니처럼 일을 잘하지 못해요. 하지만 나도 사람이에요. 나도 오빠의 동생이라고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의 눈물이었습니다. 차 회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명희야, 내가 너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니? 너 집도 내가 사줬고, 차도 사줬고, 생활비도 매달 보내줬잖아. 시혜요. 그건 시혜라고요. 언니가 베푸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나는 구걸하는 거지가 아니에요. 명희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나도 뭔가 내 것이 있어야 했어요. 언니 덕분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얻은 뭔가가요.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를 없애려고 한 거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요? 차 회장이 천천히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이 목걸이 말이야. 안에 뭐가 들었는지 아니? 명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언니 무슨 말을 하시는? 앉아. 차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권위가 담겨 있었습니다. 명희는 다시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차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보고서야. 이 목걸이에서 나온. 차 회장이 서류를 명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희는 서류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경독소, 디메틸머큐리, 서서히 스며들어서 2개월에서 3개월 후에 죽게 만드는 완벽한 독. 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명희야, 넌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구나. 명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뭐? 후회 안 한다고요. 명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차가운 증오가 담겨 있었습니다. 언니는 모든 걸 가졌어요. 남편, 회사, 명예, 돈, 권력. 그런데 나는요? 나는 평생 언니 그늘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언니만 없으면 회사는 내가 물려받을 수 있었어요.
법적으로 나는 이순희 상속인이거든요. 명희가 비웃었습니다. 언니가 자연사로 죽으면 완벽했을 텐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70대 노인이 죽는 거 이상할 게 뭐 있어요? 차 회장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명희야, 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잖아. 사람은 변해요, 언니. 특히 오랫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요. 나는 너를 짓밟지 않았어. 짓밟았어요. 언니는 나를 무능한 동생으로만 봤어요. 명희는 능력이 없으니까 내가 먹여 살려야지라고 생각했죠? 명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나도 뭔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고요. 차 회장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희야,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야. 노력으로 만드는 거야. 나는 너한테 기회를 줬어. 회사 일 배우라고 했잖아. 대학원도 보내주겠다고 했고. 그래요, 언니는 기회를 줬죠. 하지만 나는 이미 늦었어요. 30년 동안 언니 그늘에서 살다 보니 나는 이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명희가 테이블을 내려쳤습니다. 그러니까 언니를 없애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요. 차 회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동생이 이미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찰 2명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명희가 놀라 돌아봤습니다. 뭐야? 차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희야, 미안해. 하지만 넌 대가를 치러야 해. 경찰이 명희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명희 씨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언니, 명희가 소리쳤습니다.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줘요. 나 당신 동생이잖아. 차 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희야, 넌 내 동생이었어. 과거형이야. 언니, 명희의 울부짖음이 복도로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차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명희야, 너는 기회가 있었어. 너는 선택할 수 있었어. 하지만 넌 가장 나쁜 길을 선택했어. 마이너스. 명희가 체포된 후 추가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차 회장의 사무실, 민지와 차 회장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해봐. 차명희 씨의 운전기사 박모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가 자백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년 1월 15일 밤 11시 차명희 씨의 지시로 강수진 씨의 보석 공방에 침입했습니다. 공방 전체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민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엄마. 또한 박모 씨는 5천만 원을 받았다고 자백했습니다. 차명희 씨가 직접 건넨 돈입니다. 차 회장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증거는 차명희 씨 계좌에서 현금 5천만 원 인출 내역이 있습니다. 정확히 1월 15일입니다. 또한 박모 씨 휴대폰에서 차명희 씨와의 통화 녹음이 발견됐습니다. 형사가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하게 해. 흔적 남기면 안 돼. 박모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가스 누출 사고처럼 보이게 하겠습니다. 명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그 여자 노트 있잖아. 그것도 꼭 없애. 박모가 대답했습니다. 금고가 좀 튼튼해서. 명희가 말했습니다. 상관없어. 일단 불부터 질러. 금고는 나중에 생각하자.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차 회장이 민지를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 동생 때문에 내 엄마가. 아니에요. 민지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 나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형사가 덧붙였습니다. 차명희 씨는 살인교사, 살인미수,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최소 20년형이 예상됩니다.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선처는 없어. 법정 최고형으로 구형해줘. 알겠습니다. 형사가 나간 후 차 회장과 민지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실이 모두 밝혀졌습니다. 차명희는 언니에 대한 질투와 열등감에 사로잡혀 언니를 죽이고 회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지의 엄마 강수진 씨가 희생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민지와 차 회장, 두 여자의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계속 들어주세요. 마이너스. 3개월이 흘렀습니다.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법원 차명희에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차명희에게 살인교사, 살인미수,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엄마를 죽인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차 회장은 민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지야, 이제 끝났어. 네. 할머니. 둘은 법원을 나왔습니다. 법원 밖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차 회장님, 동생이 회장님을 죽이려 했다는 게 사실입니까? 강민지 양, 어떻게 목걸이의 비밀을 알았습니까? 회장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경호원들이 기자들을 막았습니다. 차 회장과 민지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 회장이 민지를 바라봤습니다. 민지야, 네 할머니, 너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니? 민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 학교에 다니고 싶어요. 학교? 네.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야 한다고. 배워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차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내일부터 당장 학교 알아보자. 정말요? 그럼 내가 원하는 학교 다 알아볼 거야. 그리고 차 회장은 잠시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민지야, 너 나랑 같이 살래? 민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나 혼자 크게 그 집에 사는데 너무 외로워. 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할머니 손녀도 아닌데. 차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가족이 꼭 피가 섞여야 하는 건 아니야. 진짜 가족은 서로를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야. 할머니, 너는 나를 구해줬어. 그리고 나는 너를 지켜주고 싶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좋아요.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마이너스. 3개월 후 10월 민지는 깨끗한 교복을 입고 예술고등학교에 등교했습니다. 차 회장이 민지를 서울예고 디자인과에 입학시킨 것입니다. 엄마가 보석 세공사였으니까 너도 디자인에 재능이 있을 거야. 민지는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수업을 들어보니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스케치하고 색칠하고 디자인하는 모든 과정이 즐거웠습니다. 엄마, 저 엄마 일 이어받을래요? 학교 복도에서 친구가 민지에게 물었습니다. 민지야, 너 이번 디자인 대회 나갈 거야? 응, 나가볼까 생각 중이야. 주제가 뭔데? 민지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목걸이 디자인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에메랄드 목걸이. 하지만 이번에는
독이 아닌 희망이 담긴 목걸이였습니다. 와, 예쁘다. 이거 어디서 영감 받았어?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특별한 목걸이에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주말 차 회장의 저택. 민지는 거실에서 스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차 회장이 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민지야, 쉬면서 해. 괜찮아요, 할머니. 재밌어서요. 차 회장이 민지의 그림을 봤습니다. 오, 이거 엄마 목걸이 디자인 아니니? 네. 그런데 제가 좀 바꿔봤어요. 민지가 설명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요. 원래는 에메랄드만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작은 다이아몬드들을 추가했어요. 왜? 다이아몬드는 영원을 상징하잖아요. 저는 이 목걸이가 엄마의 영원한 사랑을 상징했으면 좋겠어요. 차 회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민지야, 넌 정말 훌륭한 아이구나. 할머니도 영원한 저의 가족이에요. 둘은 포옹했습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차 회장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이사님. 네, 장학재단이요? 아, 그거 진행하세요. 내가 직접 재단 이름 정할게요. 차 회장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민지야, 나 결정한 게 있어. 뭔데요? 장학재단 만들 거야.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꿈이 있는 아이들을 돕는.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와, 정말요? 좋은 생각이에요. 재단 이름은 수진 장학재단으로 할까 해. 내 엄마 이름으로. 민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가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치? 내 엄마는 정직한 분이셨으니까. 우리도 정직하게, 바르게 아이들을 도와주자. 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또 3개월 후. 다음해 1월. 민지는 디자인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목걸이 디자인 엄마에게는 심사위원들에게 큰 감동을 줬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디자인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민지는 상금 500만 원을 모두 수진 장학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차 회장은 민지를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차 회장의 사무실. 민지야, 이리 와봐. 네, 할머니. 차 회장이 민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민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통장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금주 강민지. 잔액 1억 원. 할머니, 이게 내 엄마가 받았어야 할 거야. 차 회장이 설명했습니다. 내 엄마는 정직했어. 명의의 제안을 거절했어. 그 대가로 목숨을 잃으셨지. 하지만 이건 너무. 아니야. 이건 보상이야. 내 엄마의 정직함에 대한 보상. 그리고 차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이건 내 미래를 위한 거야. 디자인 공부하고 나중에 내 공방 열고 엄마처럼 훌륭한 보석 세공사가 되길 바라. 민지는 와락차 회장을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나야말로 고마워, 민지야. 넌 내 목숨을 구해줬잖아. 할머니는 제 인생을 구해줬어요. 둘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5년이 흘렀습니다. 2029년. 민지는 23살이 됐습니다. 그녀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파리 유학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개인 전시회를 열게 됐습니다. 서울 삼성동의 한 유명 갤러리. 강민지 보석 디자인 개인전 마이너스 엄마에게 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언론, 디자이너들, 수집가들, 그리고 차 회장이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75세가 된 그녀는 여전히 우아했지만
건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5년 전의 독 때문에 신경계에 후유증이 남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할머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한 여성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지야, 축하한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아니야. 이건 다 내 실력이야. 차 회장이 전시회장을 둘러봤습니다. 벽면에는 민지가 디자인한 보석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모두 아름답고 우아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앙에 있는 작품은 에메랄드 목걸이였습니다. 이건 차 회장이 다가갔습니다.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독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메모리 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버튼 눌러보세요. 차 회장이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야, 엄마는 내가 정직하고 용감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란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하고 힘들지만 넌 항상 내 양심을 따라 살아야 해. 그게 엄마가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야. 엄마는 너를 항상 사랑해. 차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지야, 이건 엄마가 제게 남기신 마지막 음성 메시지예요. 제 핸드폰에 저장돼 있었어요. 민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이 목걸이를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의 상징으로요. 넌 정말 훌륭해. 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민지가 명패를 가리켰습니다. 작품명 엄마에게. 재료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화이트 골드. 설명. 이 작품은 어머니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판매 가격 5억 원. 수익금 전액 수진 장학재단 기부. 차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사겠다는 사람 있니? 네, 벌써 3명이나 연락 왔어요. 좋아. 그럼 내가 10억에 살게. 네. 할머니, 가격의 2배를 낼 거야. 그럼 장학재단에 더 많은 돈이 가잖아.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나야말로 감사해. 차 회장이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너 기억하니? 5년 전 그날. 어떻게 잊어요. 제 인생이 바뀐 날인데. 나도 그래. 그날 너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거야. 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외롭게 살다가 죽었을 거야. 하지만 넌 내게 가족을 줬어. 할머니, 민지야,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차 회장이 민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내 인생에 와줘. 내 마지막 가족이 되어줘서. 민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여자는 전시회장 한가운데서 껴안았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두 여자가 어떤 이야기를 함께 겪어왔는지. 한 명은 재벌 할머니, 한 명은 거지 소녀였던 디자이너.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구했습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혼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러분, 이야기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10년 후, 2039년. 민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보석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 SUJIN, 엄마의 이름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수진 장학재단의 이사장이 되어 매년 100명의 어려운 청소년들을 지원했습니다. 차 회장은 85세에 평화롭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유언은 간단했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은 민지에게,
나머지 절반은 수진 장학재단에 차 회장의 장례식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장학금을 받았던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차 회장님이 없었다면 저는 대학을 못 갔을 거예요. 저도요. 회장님 덕분에 꿈을 이뤘어요. 민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셨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민지는 차 회장의 묘 앞에 섰습니다. 옆에는 엄마의 묘도 있었습니다. 민지가 차 회장을 엄마 옆에 묻어드린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민지가 중얼거렸습니다. 두 분 덕분에 저는 이렇게 행복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도울 거예요. 두 분이 제게 해주셨던 것처럼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두 여자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민지야. 넌 우리의 자랑이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리고 오늘 민지는 자신의 공방에 앉아 있습니다. 그녀 앞에는 젊은 소녀 한 명이 서 있습니다. 고아원에서 온 17살 소녀였습니다. 선생님, 저 정말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내가 정직하고 성실하기만 하다면. 민지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 보석 디자인 배우고 싶다고 했지? 네, 너무 배우고 싶어요.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처음부터 끝까지.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민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5년 전 자신의 눈빛과 똑같았으니까요. 그런데 선생님,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민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옛날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거든. 그 사람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야. 누구였는데요? 한 할머니였어. 그 할머니는 내게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을 도우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거야라고. 민지가 소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도 너의 인생을 바꾸고 싶어. 소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민지가 소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맙긴. 내가 열심히 해서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면 돼. 그리고 나중에 너도 다른 누군가를 도와줘. 네, 꼭 그럴게요. 민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선함은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 목걸이 당장 빼세요. 한 거지 소녀의 외침으로 시작된 이야기. 그 소녀는 재벌 할머니를 구했고 할머니는 소녀를 구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가족이 되었습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진정한 가치는 돈이 아니라 정직함과 용기입니다. 둘째, 가족은 꼭 피로 이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셋째, 선함은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군가를 구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민지는 차 회장을 구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미래도 구했습니다. 차 회장은 민지를 도왔지만 동시에 자신의 외로움도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을 도와주세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토리의 사연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에 또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